정리 잘하는 7가지 꿀팁. 안녕하세요. 스타일공 인중개사 최영진입니다. 저는 청소는 싫어하지만 정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정리에 대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요. 작게나마 소소한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 잘하는 꿀팁 7가지. 첫 번째는 가볍게 시작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바닥에 대충 던져둔 옷, 제자리에 걸어두기, 현관에 헝클어진 신발들, 신발장 안에 넣기, 다 읽고 난 책들, 책꽂이에 꽂기. 이런 소소한 부분들만 정리해도 훨씬 공간이 깔끔해진 느낌이 들고 정리에 대한 물꼬를 트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운동을 싫어하는데요. 진짜 하기 싫지만 스쿼트 2개만 해야지라고 아주 가벼운 목표를 세웠더니 일단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스쿼트 2개에서 멈추지 않고 점점 하나씩 늘리다 보니 이제는 50개씩 하게 되더라고요. 정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아주 부담 없이 시작해서 의욕이 생겨나면 다음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정리정돈 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작은 성공을 쌓아가기입니다. 1단계에서 의욕이 살짝 생겼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루에 15분 딱 한 군데씩 정리하기를 시도해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식탁, 내일은 소파 위, 모레는 싱크대 상부장, 이런 식으로 한 군데씩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앞서 가볍게 5분 안에 정리하는 단계를 거치며 의욕이 생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15분 이내로 한 곳만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비우다 보면 계속 비우고 싶듯이 정리도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에는 눈에 확 띄는 곳부터 정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리 효과를 눈으로 빨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돈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 가족들에게도 전염되어 주위가 점점 깨끗하게 오래 유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물건이 적은 곳부터 공략하고 물건이 꽉 찬 수납장이나 창고는 정리는 후반기로 미뤄두면 좋습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물건이나 오랜만에 보는 물건들은 어디다 정리해야 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빠른 정리를 하기 쉽지 않은 고난이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쉬운 곳부터 시작해야 다음 스텝은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군데씩 정리하다 보면 작은 성취감을 자주 느끼게 되고 정리정돈 습관화에 이르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해두기입니다. 시간은 정해두는 이유는 정리정돈이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계속 미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딱 15분으로 잡으세요. 15분 정도면 따로 시간을 빼기도 쉽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정리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레 양치하듯 정리도 습관화가 가능해집니다. 정리정돈 잘하는 방법. 네 번째는 조금 식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비우기입니다.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면 정돈할 물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리의 가장 핵심은 비우기라고 생각합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분들께 제가 비울까 말까 고민될 때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 비울 때는 이건 그래도 버려도 되겠다 싶은 물건을 딱 하나만 먼저 고릅니다. 단 하나만 먼저 비워도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서 손쉽게 물건을 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쇼핑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쇼핑을 꼭 잘 참고 있었는데 티셔츠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서 살까 말까 고민했었던 다른 물건들까지 연달아 막 구입하게 되잖아요. 비우기도 역시
맨 처음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버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언제든 다시 구할 수 있는 물건이거나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라면 과감하게 집착을 끊어내고 비웁니다. 그러나 매번 집착을 끊어내는데 성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비우기 힘들어서 챙겨둔 물건들은 투명 박스나 바구니를 활용해 보류함을 만들어 보관합니다. 그리고 우유의 유통기한을 표기하듯이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한이 지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비웁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우유가 상하듯이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은 공간을 상하게 합니다. 정리정돈 잘하는 방법. 5번째는 최후의 마지노선, 공간 정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정리 관련 책에서 보았는데요.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정리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거나 정리를 해도 금방 원상복구가 되는 분들께 좋은 방법 같아요. 마지노선 공간이란 방이 아무리 흐트러져도 여기만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신성한 곳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주방에 식탁 위가 그런 공간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자 눈에 띄는 곳이고 하루에 몇 번은 가족들이 마주하는 공간이라서 식탁이란 공간만큼은 항상 사용 후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깨끗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만이라도 정리된 공간이 있으면 집안 전체에 좋은 영향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단 한 곳도 없다면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하지만 최후의 마지노선 공간을 정해두면 언제나 시작은 되어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다시 정리를 해나가면 됩니다. 최후의 마지노선 공간을 정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고 눈에 잘 띄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리정돈 잘하는 방법. 6번째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게으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를 가는 것이지만 이사는 쉽게 시도하기 힘든 방법이니까 패스하고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회사 동료, 부모님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면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의 지저분한 내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이 심리를 정리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 잘하는 방법. 7번째, 사용 후 제 위치에 되돌려 놓기입니다. 책상 위나 테이블 위, 수납장 위를 항상 사용 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합니다. 흐트러지는 원인은 언제나 한 권의 책, 나뒹구는 양말 한 켤레, 구석에 빈 택배 박스를 아무 곳에나 놓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료를 마신 후 컵을 씻지 않고 설거지통에 그냥 넣어두면 다른 가족들도 그냥 넣게 되고 결국 설거지거리가 쌓이듯이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에서 시작하여 방안 전체가 어지럽혀져요. 사용하는 장소와 놔두는 장소가 너무 멀면 제 위치에 되돌려 놓는 게 귀찮아지고 점점 흐트러지는 계기가 되니까 본인의 동선 안에 물건의 제 위치를 정해두면 되돌려 놓는 것도 자연스레 가능합니다. 물건들을 정해둔 제 위치에 놔두기만 해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도 방지할 수 있어서 금전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통해 공간의 여유, 시간의 여유, 전략까지 일석삼조 3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